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네,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 등을 포함해서 모두 28개의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개원 석 달 만에 고성도 야유도 없는 그런 본회의였다라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방 최고위원을 마치신 4선의 서영교 의원 만나서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마이크가 네. 없어도 마이크보다 더 큰 성량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 본질만 이야기하세요. 진짜 마이크 목소리는 뭐. 네, 그러니까요. 제가 상임위원장에 보면 마이크가 꺼져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영교 의원님이셨다. 네, 그거는 진심이 전해져야 하는데 네. 다 끝났을 때 네. 온 힘을 기울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뜨거운 그 말씀 때문에 네. 시청률은 높아집니다. 네. 아니, 과거에 메르스 때가 있었어요. 메르스 박근혜 있었죠. 정권 때인데 황교안이 국무총리였고요. 네. 황교안 불러다가 대정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총리에게 뭘 보고 하냐, 국민은 다 쓰러져 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딱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시간이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이 쫙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더 했는데 마이크가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꺼졌는데 위에서 다 들리시고 저도 다 이야기하고 그때 대정부 질문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때니까 뭐 100만 조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무슨 언론이야,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야 이러던 시절에 제가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때 100만 조회가 넘게 나와서요. 한 대정부 질문 끝나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실검 1위라고.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하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실시 검색어 1위 서영교, 사이다 아줌마 서영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아줌마는 조금. 사이다 아줌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회수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이후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 엄청 받았습니다. 100만이 낳은 배단은 탄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잘 이겨냈습니다, 전부 다. 아유, 그리고 사선 의원까지 이렇게 오신다는 게 정말 사이다 정신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처음 왔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 때문에 편의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바쁘시고. 근데 이제 최고위원 끝나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끝나도 바빠요.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또 여가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성과를 보셨듯이 저의 법안이 구하라법. 소중한 법안이 2개나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차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바빠요. 바쁜데 오라 그러셔서 열심히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오고 싶었습니다. 아니, 진짜 장윤선 우리 기자님 너무 좋아하고요. 잘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는 모습에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존경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은 약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사이다로 만들고 있다. 파이팅! 100만 서영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본회의에서 저도 어제 본회의에서 그 본회의장 앞에 롯텐더홀에서 라이브를 생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러셨군요. 구하라법이 2019년 그렇습니다. 6년 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준비해서 6년 만에 통과가 되게 된 겁니까? 우선 사실은 이제 이분이 구하라 양이고요. 네. 구하라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하라, 그리고 네. 여기는 소방관 구하라, 강한 얼입니다. 강한 얼. 예. 네.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난 경우고요. 구하라는 9살 때 생모가 떠나가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타난 경우고요. 여기는 54년 만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선원 구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이 판넬은 제가 수도 없이 기자회견 할 때 썼던 판넬입니다. 수도 없이 기자회견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간담회를 했고요. 사실은 세월호가 지나고 나서 세월호 때 아이를 잃고 엄마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보험금인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의 반을 아이를 쳐다도 안 보던 아버지가 싹 가져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었지? 그래서 세월호, 그리고 천안함, 그다음에 마우나 리조트라고 그때 아기가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좀 바뀌어서 구하라 같은 경우엔 아이돌 가수라서 재산을 남겼고, 세월호, 천안함 이럴 때는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위로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인 유족 연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반을 키우지 않은 사람이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키우다가 아이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데 그때 쥐도새도 모르게 갖고 가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원래 법을 2019년에 만들었고요. 예. 구하라 양 사건은 2019년 11월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양 오빠와 변호사가 네. 제가 만든 법안을 토대로 입법 청원을 10만 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사이예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나가고 그러면은 이 9살 때부터 구하라 양하고 오빠는 누가 돌봤어요? 구하라고 오빠는 아빠가 있는데 네. 아빠도 좀 그런 거예요. 할머니랑 고모가 돌본. 할머니랑 고모가. 이 가족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할머니랑 고모가 돌봅니다. 할머니랑 고모가 돌보는데 이 엄마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장례식장에 오는 거죠. 세상에. 장례식장에 와서 이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의 반은 내 거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어머. 이 이야기가 언론의 실화탐사대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 실화탐사대에 나오게 되고 저는 법을 만들어 놨고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한 거죠. 한번 만나봐라.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의원님 법안을 가지고 입법 청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같이 만납시다. 그럼 우리 이 법을 구하라법이라고 이름합시다. 근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구하라법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먼저 만들어진 수많은 구하라가 있었어요. 예. 세월호 때, 천안함 때 곳곳에서 있었고요. 예, 예. 그 전에도 이 법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법을 만들었고 구하라 양 사건이 생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된 예. 거죠. 구하라 엄마는 그런 돈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떠들썩하게 돼서 이제 구하라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20대 때 20대 때. 만들었으니까 잘 안 되고 예. 21대 때 또 안 되고. 예, 21대 때 또 그때는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이거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빨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 1호 법안으로서 만들어서 빨리 갔는데 아닌 거예요. 왜 법무부도 안 된다 그러고 법원도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이건 인면수심이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평범한 국민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누가 안 된다 그럴까요? 네. 법을 아는 법무부하고 법원이 안 된대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네. 그 전에 마우나 리조트 세월호 사건 때부터 벌써 이 법이 있었는데 네. 이 법이 그때도 제동에 걸린 거예요. 아. 왜 그러냐? 민법은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민법은 바꿀 수 없다. 민법은 바꾸기 어렵고 네. 이 바꾸려면 일본 시대에 있는 막부 시대에 있는 법까지 같이 붙여와서 같이 바꾸라고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연이 거기에 나오는 걸 아니 보고 일본의 막부 시대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엄청난 법적 카르텔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정쟁에 밀려난 법이 아닙니다. 법적 카르텔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예. 똑똑한
똑똑한 사람들이 민법의 대가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법의 대가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두 개가 붙고 있었더라고요. 아, 민법과 법무부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예. 하고 있는데 그 TF의 수장에 예.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제가 왜 이 법이 안 될까라고 하는 온갖 일을 거치면서 제가 최고위원도 하고 정말 예. 바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법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족법 관계자분이 그 TF에 있으면서 그때 그 사연을 다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짝퉁 구하라법을 또 갖고 온 거죠. 짝퉁 구하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법은 일본 시대 법을 많이 베껴왔어요. 네. 그때 호주 제도를 베껴왔어요. 호주제. 우리가 호주 제도 폐지했잖아요.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때 호주제 폐지 위해서 호주제 진짜 폐지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이 네. 벌어지고 희생이 있으면서 호주제를 폐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안 가져온 법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일본의 폐제 제도라고 하는 건데. 폐지? 폐제. 그게 뭐? 폐제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막부 시대예요. 예. 막부가 자기 자식이 3명이 있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 많이 상속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상속하겠죠. 네. 근데 막부는 자식 중에 똘똘한 놈 하나한테 상속을 해요. 다른 애들한테 하지 않고 하나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예. 이런 제도가 일본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그런 제도가 있고요. 예. 일본에게 다른 제도들도 들어있죠. 예. 근데 그 일본에 그때도 안 갖고 온 그 제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구하라라고 하는 친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가 남긴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가 이 법인데 네. 이 법을 제가 통과시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까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갖고 법무부가 안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때 가지고 온 법무부의 안이 뭐냐면 네. 부모가 네. 자식을 네. 자식이 있으면 자식 중에 내 자식은 나를 제대로 안 돌봤으니까 그 자식엔 상속하지 마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네. 이 내용이 일본의 막부 시대랑 비슷한 거 내용인데요. 네.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상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 뭘 가지고 오냐면 이 아이가 살아생전에 그 부모에게 나 소송을 걸으라는 거예요. 나 저 엄마가 나 안 키웠으니까 나 저 엄마한테 내 재산 안 줄 거야라고 소송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법무가 만든 안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짝퉁 구하라법에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막부 시대 아버지가 유언이나 아니면 뭐 제 소송을 걸어서 내 새끼 한 명한테만 몰아주려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려니까 여기다 이걸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아기가 살아생전에 저 엄마에게 상속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거나 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짝퉁 구하라법을 갖고 와서 예. 저랑 4년 넘게 실갱이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 법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런데 예. 거기서 그 법을 다 털어내고 예. 이번에 이렇게 똑바로 된 예, 구하라법을 법안을 통과시킨 통과시켰다. 거죠. 그런데 저는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법원과 법무부가 여전히 일본 막부 시대에 있는 법을 토대 삼아서 마치 한국에서는 그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그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친일 논란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상 법원의 사실상 법무부 안에 그 안에 여전히 일본식 사고를 갖고 있고 이 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라고 했고 이 법의 내용을 국회에는 법제실이 있습니다. 네. 법제실에 제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저기 그 제대로 법으로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법제실이 만들어 준 법이 이 구하라법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 웬일이지? 그랬더니 바로 이런 카르텔이 있었고 그 카르텔 속에선 서영교처럼 네. 이렇게 황당하게 정말 민심에 맞추는 새로운 법을 갖고 오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겠죠. 그렇군요. 그 법의 1호가 태완이법이에요.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를 없앤 태완이법. 네.
네. 살인했는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가 15년 동안 살인범 잡아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살인범도 제대로 안 잡아요. 네. 초등수사 때 살인범을 다 놓쳤어요. 네. 그래놓고 잡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니까 하지도 않고 그리고 15년이 가게 생겼거든. 네. 애기한테 황산을 뿌린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애기한테 황산을 뿌린 살인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국회 법사위를 하면서 이 가족의 얘기도 또 PD 수첩을 통해서 들었어요. TV 보다가 혼자 울었어요. 네. 너무 불쌍하다 울다가 나 국회의원이지. 이건 내가 도와줘야지.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찾게 됐고 법사위에서 그분들을 돕는 게 그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네. 계속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럼 좋다 내가 법으로 만들지. 네.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 그 어머님 돕는 분들이랑 그때도 청원이 4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신기하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외 사례를 다 보니까 일본은 10년 전에 통과됐고 다른 나라엔 다 통과됐는데.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15년. 거예요. 네. 왜?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데 의원님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의원님 이건 포퓰리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5년이 되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줄 알고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없앴죠? 정말 망발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이에 그 태완이는 살인범 공소시효 때문에 그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언론이 들고 일어난 거죠. 도대체 속기록에 뭐가 있나? 예. 봤더니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이 엄청난 황당한 말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빨리 그 다음엔 통과시키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다 떠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언론과 정치가 맞습니다. 같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언론이 도와줘서 바뀌어진 거예요. 언론이 정신이 살아있고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할 때 정치가 법으로 입법으로 활동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동업자 관계네요. 네. 아니, 그래서 된 거고요. 이게 짬짬이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세상을 바꾸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도적 개혁이나 입법이 필요한 건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무슨 법만 하면 그냥 다 거부권을 6년 걸렸고요. 네. 네. 6년 걸렸고 지금도 네. 짬짬이 이 부분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법사위로 온 이유가 네. 부활합법을 통과시키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네. 그 잘못된 법조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저희랑 그렇게 부딪히던 그 국민의힘의 몇 의원들도 네. 이거는 서영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 라고 하는 어떻게 그분들의 설득을 법조인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언론이 많이 왔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니까 예. 우리도 당론으로 하고 예. 제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황당한 폐쇄제도라고 네. 하는 걸 가지고 온 그 법무부의 내용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제가 다 쳐냈는데 네. 예, 그래도 아까우니까 부활합법에 네.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어제 제가 또 정말 그 관심 있게 본 게 네. 간호법입니다. 예.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 없다고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당장 이 의료 대란 속에서 의사들이 저렇게 버티면 간호사라도 의료 현장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해서 피의 간호사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처음엔 또 사법으로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현장에 계시던 간호사분들께서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정말 뭉클했는데 의원님도 보셨죠? 간호법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면서요. 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간호법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자격은 이런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혼을 태워서 간호사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자격은 이거다. 간호사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혼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이 간호사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봐 달라. 그리고 간호사들은 국민이 어려운 것에 가서 간호를 하고 지키겠다. 이런 내용이 간호법이에요. 예, 특별한 내용이 원래는 없다. 특별한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간호라고 하는 부분을 잘 규정해서 네. 간호라고 하는 것이 누구 보조가 아니라 국민이 간호를 통해서 생명이 잃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내놓게 된 거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들을 그럼요. 했는지를 이 법안에 그 혼을 담은 예. 내용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엄청나게 거부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의료대란의 사실은 해결점은 간호사분의 해결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하자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2,000명 증원하자고 했던 걸 줄이고 점진적으로 하면서 네. 의사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 의사들을 내쳐서 안 됩니다. 네. 자존심 다 짓밟고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고 네. 이래놓고 이거를 이제 간호사분들에게 네.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처럼 PA 네. 의사가 없는 곳에 간호사가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 간호법에다가 의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가 있고 의사가 지시하고 의사가 같이 방향을 제시하고 예. 의사와 함께 예. 같이 진료 지원 업무를 해야지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자체로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의사협회 회장은 왜 단식 농성하겠다고?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지 간호법 않았었습니다.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의사들을 문제를 의사들하고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가 있고 의사와 함께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범위와 그다음에 한계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진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네. 그 부분 기준과 범위 네. 이런 것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해서 예, 예.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대통령이 다 거부했던 법이잖아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ABC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그따위로 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야가 합의는 법들이기도 해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따위로 거부하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진짜 빨리 하루라도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짓을 그만둬야 대한민국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편안해질지 네.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다 흔들어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당장-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네. 들면 친구 아들이 사수를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됐대요. 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이제 인턴 월급도 요만큼이고 온 진짜 혼을 다 태워서 일을 하고 있으나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사실은 잘나고 싶기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와서 느낀 것은 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 환자를 돌봐드리고 네. 그래서 잠을 줄여도 네.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변한 거죠. 네. 공부 잘했어 네. 의사가 네. 같지만 그렇게 변했는데 이 의료대란이 나오고 네. 의사를 짓밟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갔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고 이제 학교는 아니고 병원에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이제 레지던트로 올라가려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시험을 봐갖고 간 거예요. 이제는 가서 안 옵니다. 애들은 안 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에 있고요. 빨리 의사들을 제자리로 오시게 하고 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갑자기 R&D 예산 갑자기 느닷없이 줄여버려가지고 연구자들이 또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사후약방문격으로 올해부터는 다시 또 R&D 예산 늘린다고 하니 초과상관 다 태우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도 의사들- 대통령 뽑아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아니 진짜 말씀처럼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세상이 그 AI 시대로 그러니까요. 혁명처럼 바뀌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때 많은
주요 인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초과학을 준비해놔야 이게 의료로도 가고 첨단으로도 가고 예. 세계 산업으로도 갈 수 있는 지금 오늘 지금 잠시 후 30분 지나서 10시부터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국정브리핑 때는 갑자기 0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네. 석유가 나오는 거냐, 네. 그 시추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된 거냐, 예. 뭐 그래서 아브레오 박사가 와서 뭐 브리핑도 하고 소동을 빚었지만 다시 또 가라앉은 상태고 네. 그땐 대통령이 질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네. 4+1 그래서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 이렇게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한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 할까요?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황당무계한 얘기하겠죠.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까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추석엔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 응급실도 없어서.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안이 예.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가면 전공의의 진료비를 250%를 올려주겠다. 예. 이게 올리겠다. 이게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인간이 진찰료를 250%를 하면요. 추석 연휴에 도대체가 완전히 그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떼돈 벌겠어요. 아니 네? 우선 이제 환자도 그렇고 예. 그런 전문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응급실에 하루에 60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네. 밤을 새워가며 해야 되는 이 상황. 네.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럼 대통령이 오늘은 의료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네. 점진적으로 늘릴 테니까 다 백지화하고 전문적으로 늘릴 테니까 돌아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는 무슨 생각이냐면 네. 기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죽어가요. 네.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예. 저희 남편 친구가 예. 멀쩡했어요. 예.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제 또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응급실에 급히 갔다가 진료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일이 지금 주변에서 비일비재해요. 지금 김한교 의원 아버님도 아버님도 그렇다고 예, 했죠. 그러니까 그랬다고. 이게 그때만 해도 그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한규 의원 이야기 들었죠? 그 사이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 못 받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멀쩡하던 우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 또한 말로는 코로나가 예.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떠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이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예. 빨리 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은 의료 대란 문제는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다시 백지화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공표가 됐고 그리고 의대 증원 유예설은 불가능하다. 대못을 박았다라는 오늘 아침 보도가 있고요. 아니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예. 유예하자고 하겠어요. 네. 유예해야죠. 예. 유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불러다가 이야기했는데요. 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이 간호사법이나 네. 간호법이나 예. 뭐 이런 것들 통과를 위해서 와요. 예. 와서 이제 저희가 질의하게 되는데 예.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서는 응급실 250%로 진료비를 올리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고. 있으니 예. 장관이 아닙니다. 장관이 전문적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네. 그 지혜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아비 교환이고 곡소리가 납니다. 대통령이 이거 지금 이 정책을 이렇게 2,000명으로 고수하시기보다는 의사들 만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늘리겠다. 이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게 해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조기호 왜 보건복지- 못해? 에? 왜 아니 못해? 그리고 2,000명이니 10,000명이니 그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만 그 명- 얘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
비교적 대통령실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왜 2,000명이냐? 도대체 대통령실이 2,000명을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00명 이미 깎았지 않냐. 1,500명이다. 원래 장사도 시작할 때 세게 부르고 깎는 거다.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2,000명 불렀다가 한 1,000명 정도로 깎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안 됐고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한테 채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것도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건 주워 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한 건 주워 담지 않고요. 절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잘못 뽑은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3년 길어서 네. 끌어내려야 돼요. 의원님 이렇게 명쾌하게 3년 너무 길어서 아니 저는 끌어내려야 다른 된다. 정책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 사람이 예.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데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2,000명을 고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아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죠. 네. 대통령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되죠. 네.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고요. 대통령은 공익 실현과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임무가 이런 게 전부 다 헌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말로써 환자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예. 생명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방기하고 환자가 죽어나가는 걸 조장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이거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요. 네. 이거는 저는 더 나쁜 행위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 일 하나만으로 예. 그동안 최혜병 사건, 김건희 주가 조작, 뭐 명품백 다 이걸 더 넘어서 네. 이 의료 부분에 환자가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9월에 35만 돌파를 한다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제 사촌 네. 언니가 네. 지금 코로나로 네. 과호흡에 걸려서 네. 중환자실에 갔다가 네. 지금 중간 단계실에 와 있다고 해요. 10일쯤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뭐라고. 지금 주변에서 우리는 감기처럼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 코로나 대란 때도 감기처럼 넘어간 사람 많아요. 있고, 예. 근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단 있었잖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야, 이게 병원에서 마스크 벗으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병원에 갈 때마다 예. 마스크를 하고 가거든요. 예. 병원이라도 예. 조심해야 된다. 왜 감기라도.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는 병원에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책이 없는 대통령 예. 정말 분노합니다. 저는 정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정당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마저도 못하고 다른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는 수준이 돼버렸다. 그런데 대통령실은요, 의원님 끊임없이 이거를 정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대책 없이 목리 부린다라는 프레임을 짜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고 자꾸 차별화만 하려고 한다. 예? 협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쟁몰이 야당 탓.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못 차.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을 그렇게 계속 쏟아내고 있고 네.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찬도 취소됐어요. 저희가 만찬도 취소했죠. 예. 속도 좁고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 예. 좁고 예.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의사 2,000명 대해서 아무 말 못합니다. 다 한숨 쉽니다. 그 사람들도.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상식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00명 얘기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1,500명이라고 해요. 예. 가서 배울 교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실도 없고 교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예. 선생님도 없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좋은 학교 네. 의대를 가려면 저 지방 의대를 가려고 해도 전교 1등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몇 개 구를 합쳐야 전교 1등 하나 정도가 의대를 간다고요. 그렇게 간 그 지방의 학교에는 배울 수 있는 구조가 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거부터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금 있는 이 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예.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대고해서 넣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 사실은 아프면 예. 동네 병원 가실 때 어렵습니까? 동네 병원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예. 우리는 웬만하면 동네 병원에서 병원 다 가죠. 해결을 해요. 예. 근데 이 동네 병원이 다 뭐냐면 내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안과 곳이란 뭐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안과. 이거는 필수 의료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우리가 가서 급할 때는 언제 가냐면 네. 속에. 예. 그래서 이 속, 그다음에 흉부, 네. 흉부외과, 그리고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 이런 아주 필수 의료가 예, 예. 부족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암에 걸렸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 필수 의료인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죠. 필수 의료인을 예. 특별하게 키우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지방에는 공공의료가 없으니까 공공의료인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 정도까지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겁니까? 네. 검사를 아무리 구술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 이게 고집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판단할 때 2,000명이 맞아. 그러면 이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의사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것을 여론조사상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뚝심, 결단력 이런 걸로 표현해서 긍정평가에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3%, 부정평가가 2%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긍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뚝심 있고 결단력 있고 그래 이번에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문제적 상황에 돌입하고 이거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정평가로 잡히기 시작했다. 예. 예. 아니 이제 돈도 좀 많이 받고 이런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 그만큼의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예. 지금 병원을 다 떠나는 친구들은 돈도 잘 못 받고 이제 일을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예. 자존심을 그렇게 누르고 집단 이기주의 동네 병원 다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집단 이기주의도 저는 왜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를 이번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말처럼 우리나라의 의사가 충분하다는 거여서 뭐 의사가 충분해. 그러고 봤더니 아파서 동네 병원 갈 때 못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치과고 뭐고. 주변에 가까이 다 동네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큰 병원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이 큰 병원에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 필수 의료인인 거예요. 그러면 거죠. 우리가 필수 의료인을 그거에 맞춰서 길러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냥 의대 정원을 마냥 늘리는 경우엔 또다시 동네 병원에 오는 그런 경우만 많아지는 피부과 거죠. 성형외과만 계속 늘어나면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요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다 건드려서 전공의가 다 빠져나오고 네. 필수 의료원들이 빠져나왔으니 이들은 외고로 가면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일하려고 예.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연길님께서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부산대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도 부산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전공의가 부족하니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갈 때 스스로 본인이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죽어서 나왔습니다. 동서는 77세, 친구는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애석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죄송한 일입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있는데 정치가 뭡니까, 의원님? 정치가 사실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뚫어내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인데 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을 향해서 항전의 의지를 가져라라고 하면서 김문수, 그다음에 김형석, 이진숙 등의 사람들을 전면 배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과 또 야당과 계속 싸우려고 할까요? 오늘 한겨레 칼럼, 성한용 기자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야당과 싸움만 하는 이상한 대통령. 이렇습니다. 예. 야당과 싸움만 하면 좋겠는데 야당과 싸움하면서 경제 구조 다 흔들어놨어요.
경제구조 다 망가뜨렸어요. 저는 사실 법사위 하기 전에 기재위 했습니다. 네. 경제가 살아나질 못해요. 경제가 살아난다며 상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노래로 불렀어요. 네.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낮았고요. 네. 하반기엔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물가는 4.3%를 넘어서서 물가가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 경제는 1.4% 밑으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최하예요. 이런 상태에서 세수는 최고로 부족해요. 예. 작년에 60조가 부족하다는 예.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흑자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60조가 부족하다는 건 도대체 뭐라고 해서 경제 다 망가뜨렸죠. 네. 의료 대란으로 의사 구조 다 망가뜨리면서 국민 생명이 다 죽어가죠. 이제 코로나로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사적 이익은 다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죠. 예. 마약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나오죠. 이거는 완전히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네. 범죄인 행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을 향해서 기본으로 이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예. 최혜병 사건이 야당하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국민이 사망했는데 우리 군인이 그리고 그 수사를 외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다 기본적으로 또 야당하고는 안 먹히는 거죠. 네. 정치해야죠. 거기다가 야당이요? 아니 여당의 한동훈하고 싸우잖아요. 네. 저는 한동훈 얘기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네. 2년 반 남았고 예. 이제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얘기라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라도 들어라. 이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반국가 세력 범위에 포함이 찍히지 않을까. 여당까지도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김영석 뭐 이런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민족에 대한 그 잘못된 왜곡,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니혼진이라고 얘기하더만요. 뉴라이트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뉴니혼진, 네. 가면을 쓴 위장 니혼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따위 말을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 네. 도대체 누구에서 나온 건가? 저는 그따위 정도는 말을 하면 안 돼라고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 네. 이 정도 말은 하지 말아야지 예.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말까지 하게끔 조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자는 니혼진입니까? 뭐 제가 어떤 언론에 보니까 네. 뉴라이트가 아니라 네. 뉴니혼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료개혁,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 오랜만에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 이게 메시지가 나와야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 칭찬도 아니고요. 네. 이게 상식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예. 온 정치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에 맞춰야 돼요. 제가 만든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네. 보통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배운 법조인이라고 하는 카르텔이 그거를 네. 모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 국민의 목숨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말에도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되니 얼마나 상황이 엄혹한 거냐. 그런 말해야 될 김문수 같은 인간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김문수 후보자하고는 과거에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분하고 인연이 없는데 네. 과거에 노동운동하고 네. 그리고 학생운동하시고 하실 때 아유 나이가 달라요. 나이가- 네, 그분은 할아버지고요. 저는 젊어요. 아줌마고? 네.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젊어요. 나이가 다르고요. 네. 근데 과거의 얘기 듣기로는 노동운동 뭐 지역운동하면서 지역의 공동체 육아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정상적이었다고 하던데 네. 전혀 사람이 그 극우로 발을 담그고 나더니 예. 뭐
사람이 완전히 반민족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됐어. 저는 반민족적인 사람은 우리 김용만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반민족적인 발언, 반민족적인 행위 이런 사람들은 정부 요직에 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예. 너무 동의합니다. 네. 꼭 통과시켜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구하라법처럼 6년씩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빨리빨리 처리해서 네. 이런 말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독일은 지금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90살, 100살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서 더 이상의 나치에 그 협력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이 해를 보고 생활할 수 없도록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왜 똑바로 배우지 않는지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네. 행위, 네. 그래서 혐오, 모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예. 독일 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가 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해야 한다. 네. 위안부 할머니 자발적인 그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갔다 이런 것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 반민족적 발언을 하고 예.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처벌한 조항이 우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표현의 자유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만들어서 그런 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역사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법으로 주셨- 만들어 처벌하겠습니다. 네. 민생 얘기 좀 할게요. 의원님 네. 시금치 한 단에 3만 원이래요. 경향신문 아, 보고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요. 요새 네. 시금치를 안 먹어서 네.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마트를 못 갔는데 네. 세상 그러고 보니까 시금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안 그거 보 보니까. 시금치가 없고 예. 오이도 얼마 비싸. 전에 예. 저기 상추가 없었거든요. 삼겹살 집에 여기 상추. 여기 상추를 앞에 안 줘. 수석이라고 예, 예. 삼겹살 집 맛있어요. 어. 밥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야 되겠네요. 가세요. 근데 갔는데 깻잎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 먹는데 그래서 삼겹살 네. 먹는데 깻잎 주고 상추는 안 주더라. 대표님 상추는요. 상추 맛있는데 의원님 상추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또 시금치가 예. 3만 원이라는 예. 거예요. 아. 4kg 한 박스에 이게 도매가인데요. 4kg 한 박스에 10단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게 3만 1,000원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단에 3만 원, 3만 100원 꼴이 3만 1,000원 꼴이 되는 거죠. 31만 원이라고. 31만 원이에요. 한 박스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 네, 그런데 안 믿기죠.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기는 일이 그래서 너무 제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마트를 취재를 가려고 해요. 네, 네. 시금치가 얼마인지 네.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마트를 좀 다녀와서 월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금치 단가 제가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하나는 15,000원 뭐 이렇게 하긴 해요. 한 개에 네. 추석 어떻게 해요? 의원님 추석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는 그런데 이제 또 전통시장에 좋은 가격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통시장 분들 하시는 얘기 대표적인 얘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못 살겠다. 코로나 때도 이렇진 않았다예요. 상인분들이 대표적인 얘기. 예. 코로나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 한국에 때. 없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그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현장에 다 있고 네. 코로나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을 갑니다. 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요. 어. 왜요? 의원님 지역 카페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 지역 카페는 네. 전통 시장에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통 시장에서 써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일정 기간 내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지역 힘들다고 막 그랬었는데. 전국 힘들죠. 예. 다 힘든데 예.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 그게 나라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작은 골목상권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예. 이게 마중물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지자체가 지역 카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내가 90만 원을 입금하면 저에게 100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거죠. 제가 90만 원 내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이거 술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90만 원 내고 100만 원짜리 카드를 받아서 이 엄마들이 우선 그걸로 학원비 결제합니다. 저는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학교 안에다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학원에서 할 거를 학교 안에 다 해주고 있는데 우선 그런데요. 네. 그런데 그걸로
전통시장에 가서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자기 돈 내서 자기 돈으로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 대신 10만 원이 미끼지요. 그렇죠. 근데 이 10만 원은 나라가 5만 원 되고 지자체가 5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이 돈을 100만 원을 다 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중에 10% 예. 10만 원을 나라가 가지고 가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이거 완전히 돌고 도는 예. 뻥 먹고 알 먹기예요. 그러네요. 너무 괜찮은 시스템인데요.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네. 지역 상품권, 예. 지역 화폐를 30조를 발행하게 했어요. 네. 그럼 나라가 30조를 주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는 1조 5천억 정도만 내는 투자해요. 거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1조 5천억 정도가 각 지자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3조 정도. 일종의 10%. 매칭이네. 그렇죠. 예. 매칭인데 그러면 여기는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몇 조예요? 3조네. 3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얼마를 발행했다고 했어요? 30조. 30조. 네. 그러면 27조는 누구 돈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국민 돈이에요. 아, 국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국민이 이 지역 카드를 사기 위해서 네. 9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보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27조를 낸 아니,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25만 원 같은 경우도 네. 국민이 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면. 발행하자고 했으니 예. 그것도 기술은 그렇게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무조건 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주면 그렇게 다 줄 수도 있는 이 거고. 당국자들이 머리가 좋네요. 그럼요. 아니 근데 예. 이 머리를 잘 써서 예. 한 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자, 서영교 의원님이 한 이재명 거다. 대표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했었고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시절에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이 왔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합시다. 네. 그래서 기재부도 만나고 그래서 발행을 해라. 네. 딱 얼마 발행? 1조 5천억. 지자체에서 1조 5천억. 국민이 얼마? 네. 27조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 이 카드를 들고 쓰는 거예요. 왜 10만 원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30조가 다 팔렸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 몇 프로가 부가세로 나갑니까? 몇 프로 나가요? 10%. 10%. 3조가 부가세 나라가 10%. 갖고 가는 예. 거예요. 나라는 1조 5천억 투자해놓고 3조 갖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더블로 먹는 거예요. 더블로 먹고 이 경제는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는 활성화되고. 이게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온누리 상품 지역사랑 상품권은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이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동네에서. 지역 한정하는 거예요. 예. 동네로. 그러니까 중랑구 이렇게 그렇죠. 뭐 서울시에다 줘요. 줘요. 전국에다가도 주고 예. 부산에도 주고 예. 서울시가 그걸 가지고 동네로 구로 또 나눠줘요. 예. 그럼 구에서 자기 돈을 매칭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중랑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예.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정책을 그냥 하면 되겠네요. 1조 5천억 투자하고 3조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쉬운데 이런 거를 여당도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행안위 할 때 여당도 다 찬성하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표 같거든. 그러니까 반대도 해요. 예, 이재명이 뭐가 됐든 이재명이 주도하면 하기 싫은. 반대도 하는데 예. 벌써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 걸요. 뭐 지금. 그쪽 당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종의 이제 정쟁으로 이게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제가 그걸 딱 느낀 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44% 소득 대체율 안을 좋다 그러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나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뭘 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업적으로 될까봐 그게 싫은 건가 싶고 지금 의료대란도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빨리 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업적을 가져가는 게 싫어서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옹졸한 정치가 옹졸하죠. 예, 속 좁고 쪼잔하고. 많이 크신 분인데 상당히 마음은 그렇다. 근데 옹졸도 넘어서서 예. 뭐 이상한 그 자기 그걸 가지고 있어서 2,000명을 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성과를 가져갈까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못 풀어. 내가 말한 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했으면 법이야. 내가 말했으면 해야지. 네. 이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딸랑딸랑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하니까 네. 의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해대니까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큰일이네요. 주변에서 다른 얘기하면 잘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욕도 나온다면서요. 뭐 옛날에 내가 주호영 의원이 내가 그 최고위원 할 때인데 네.
원내대표 주호영, 박홍근 이렇게 둘이 네.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받아줍시다. 네. 라고 전화를 했대요. 네. 전화 저 너머로 막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이 그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가 도처에서 나옵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조사 빼고 다 욕이다. 이런. 이성윤 의원 저희 법사위에 같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막 막말을 했습니다.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그 욕을 막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의원님이 정말 좀 약간 이게 참 창피한 거죠. 네, 대통령이 국민들이 편하게 어떻게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편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몰라, 나 기분 나빠, 밥 안 먹어, 나 안 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무슨 3살 어린아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3살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합니까? 3살 어린아이 폄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사적인 이익만 챙기고 그러니까요. 자기 장모의 사적인 이익에 10원 한 푼 남에게 손해 준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왜 깜빵 갑니까? 23억이나 23억이나 둘이서 네. 수익 냈다고. 그러니까요. 그 종합 보고서를 낸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종합 보고서 낼 때 그때 부장검사가 김영철. 그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사실 검사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렸는데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 청문회 때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뭔가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말씀하실 대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시면서도 네. 또 다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가장 핫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왜?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탄핵을 왜 하냐?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비위가 있고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되는데요. 검사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승질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쌓여서 지금 저희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세상에 누가 내놨냐고요? 저희가 안 꺼냈어요. 네. 이건 장시호가 네. 친구랑 녹취를 2년간 합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그 녹취를 장시호가 그 친구가 장시호 관계자에게 코인 투자를 했대요. 그 친구가. 근데 거기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보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네. 장시호가 콧방귀도 안 끼고 콧등으로도 안 듣고 네. 뭐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네. 정광훈 네. 쪽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그 내용을요. 1,300개의 녹취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그쪽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내용을 어떤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한 걸 이 내용이 이제 점점 더 나와서 탄핵의 내용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내용에 보면 네.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장시호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렇게 불러요. 김영철에게. 오빠.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 문자. 그러니까 말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말이 허언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허언인가? 네. 그 생각했는데 문자가 있는데 네. 장시호 문자만 있으면 또 네. 모르겠는데 여기에 누구 문자가 있냐면 김영철이 문자. 답한 문자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네. 이게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의원님 제가 그걸 모르는데 자꾸 오빠 얘기하시면 전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사가 이따위로 네. 사적인 관계를 피의자와 가졌다면 네. 이거는 검사의 공직윤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감찰 대상이고 여기서 그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네. 내용이에요. 오빠 오케이 네. 주고받았어요. 네. 이 오케이 안 나왔으면 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문자가 또 있어요. 네. 문자에 뭐라고 있냐면 네. 급히 연락 바랍니다. 네. 라고 했더니 김영철이 미안해 통화 가능? 네. 이러고 또 문자가 있어요. 네. 이거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박이다. 그랬더니 네. 잠깐만 세수 좀 하고 둘이서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공고 XX로 할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게 장시호 씨 친구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은밀한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네. 은밀한 장소에 갔고 네. 이 은밀한 장소를
예약해준 사람이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줬고 예. 공유 숙박시설에는 김영철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고마웠다고 장시호가 예. 문자를 해요. 근데 이 정당에.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 공유 숙박시설이 하루에 여기 나와요. 하루에 12만 원이고 네. 2박은 해야 된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돈 내가 내지라고 정다은이 내요. 예, 돈으로- 이거를 이제 돈을 내죠. 정다은이. 정다은이. 근데 장시호가 고맙다고 정다은에게 돈을 또 보내요. 이 내역이 정다은이 갖고 왔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법사위에 예. 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까운 이유는 뭘까? 네. 근데 이 가까운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있던 녹취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의 위증? 예. 그런 내용부터. 예. 그래서 그럼 그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녹취에 다 나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구치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출입 기록을 출정 검찰에 갔다 온 기록을 내라. 네. 그랬더니 설 연휴에 설날이 요 날이에요. 네. 그럼 설날 전날, 네. 설날, 네. 설날 다음 날도 가서 출정을 갔다 와요. 아, 장시호 씨가. 장시호 씨가 검찰이 부르는 거죠. 네. 특검이. 네. 특검도 부르고 검찰도 불러요. 설 연휴에 3일 연장 가요. 네. 그다음에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돼서 형을 받아요. 네. 2년 6개월. 형을 법원에 선고를 받아요. 네. 선고를 받으면 검찰이 부르면 안 돼요.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기소하고 난 다음에 법원으로. 부르면 안 돼요. 예. 구치소로 들어가 있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구속은 됐겠죠. 기소하고 난 다음에 부르면 안 되는데 전체 부른 횟수가 약 70 몇 번 정도 돼요. 70 몇 차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생거로는 78번이에요. 거기에 이제 불출석도 있고 뭐 이런 걸 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한 6번 정도 네네.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거로는 73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소 전에 15번이에요. 네. 나머지 숫자는 다 기소 이후예요. 기소 이후에는 제가 검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기소 후에 거의 부르지 않는다는 않는다. 겁니다. 불렀어도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이건 남용이 기소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끝난 겁니다. 거잖아요. 검찰의 손을 떠난 거예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특검이라고 하니 그럴 수 예, 있다고 예, 쳐요. 예. 그 이유가 벌써 50번이 넘지 않습니까? 50번이 넘고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 네. 된 다음에도 수십 번이에요. 법정 구속은 이제 법원의 형량이 떨어진 다음에. 네. 근데 김영철 등 특검이 구형을 몇 년 때리냐면 1년 6월 때려요. 1년 6월. 구형을 1년 6월 때리는데 그러면 법정 구속이 사실상- 2년 6월이에요. 그럼 1년 6월 때렸다고 하는 것은 예.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한 이야기이거나 거잖아요. 예. 아니면 봐줬거나 예. 1년 6월이면 사실상 집행유예로 나오잖아요. 나와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이 장시호 말은 오빠가 1년 6개월 구형이니까 1년 6개월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정 구속이 된 거야. 아. 2년 6개월. 예. 그래서 그날 울고불고 했더니 약 먹이고 예. 뭐 그러면서 달래줬다. 이재용 달래주고 이재용 위증시켰어 뭐 이렇게 말은 해요. 예. 그런데 1년 6개월이 법정 구속이 2년 6개월이 됐는데 예. 그럼 법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있었겠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 내용이 뭐 통화 가능 뭐 이런 걸 보니까 그것만 있었는지 예. 여러 가지가 더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법정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요일만 주구장창 부릅니다. 일요일만? 일요일. 그것도 이상하네. 계속 일요일 불러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일요일 날 조사를 한 거예요? 검찰이 조사한다고 검찰에 불러요. 어. 근데 일요일은 네. 교도소도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왜냐하면 또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장을. 교도관이 없어요. 혼자 토요일 일요일에도 네.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구장창 불러요. 토요일은 11번, 네. 일요일은 21번. 그래서 다 해서 32번. 나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다 외우고 계시네 진짜. 아유, 이거 네. 안 줘서 네. 저희가 가갖고 구치소에 확인한 가서 서영교는 네. 30번부터 40번, 네. 박은정은 40번부터 50번. 50번, 앞에서는 네. 1번부터 10번 다 나눠. 손으로 받아 쓴 거를 저희가 다 받아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의원님들이 일요일 날 몇 번 나갔는지 쉬어봐라. 주말에 나갔는지 쉬어봐라. 그리고 다 합친 거예요 의원님들이.
야, 그럼 이제 정말, 우리 방이 다 합쳤어요. 예. 원래 이제 간사방에서 합쳤는데 저희가 다 합쳐서 내가 네네. 다 합치면 뭐가 나올 예. 거다. 한번 보자. 진짜. 그랬더니 법정 구속된 크리스마스 날 나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이문정 검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래더라 맥심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멕시컨비 한 잔. 맥심 커피 한 잔이면 그 영혼을 자판기 판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네. 예. 그리고 검찰로 나가는 날은 나들이 가고 콧바람 쐬러 나가는 날인 거죠. 그래서 검찰로 나가보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속 나가고. 예. 그런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탕수육 이빠이 하겐다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거지. 예. 수사하는데 하겐다주 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는 한동훈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예. 한동훈이 자기가 동아일보에 예, 인터뷰한 내용이네. 내 방 냉장고에 하겐다주 아이스크림 하루는 장시호가 문을 똑똑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뭘 못 주겠어.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아. 예. 예. 이런 내용은 자기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한 얘기.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예.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탄핵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진짜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검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죽어라고 정말 그 법질서 안에서 법치주의 지키느라고 혹시라도 내가 딱지 끊지 않을까 안전운전하고 그렇죠. 주행할 때도 신경을 쓰는데 세상에 덮어놓고 이렇게 사실상 뭐 불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이 국회에서 또 이런 거 잡아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 설 연휴 3일간 출정. 네. 법정 구속 이후 크리스마스에 예. 27년 12월 25일 큰일 났네. 이게 2월 6일 날 법정 구속인데요. 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오기 직전이 아닌가 몰라요. 일요일은 21번, 토요일은 11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유, 이게 법정 구속된 다음에 네. 이게 간날이거든요. 네. 계속 일요일. 그러네. 예,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네. 예, 월요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간도 똑같이 오후 2시에서 3시. 이게 좀 이상합니다. 2017년 1월 5일은 네. 좀 특이한 건 검사실에선 9시 반에 네. 19시 반인가? 네. 9시 반에 와. 끝나서 보내요. 네. 끝났어요, 수사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잘 찾아낸 거죠. 네. 근데 구치소로 들어온 시간은 2시예요. 네. 진짜. 새벽 2시. 뭐 한 4시간 동안 뭐 했어? 했어? 어디가 있었어? 몰라. 그러니까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 근데 이거 우리가 가서 받아 적어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재판 취재할 때 다 막 손이 아프니까 나눠가지고 하고 끝난 다음에 모여서 합쳐서 하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도 그럼 지금 그렇게 이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러니 따끈따끈 며칠 전에 갔다 온 거니까. 거. 네. 예. 하여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예. 거죠. 취재 편의점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고 서영구 의원님이 오늘 안 나오셨다면 저희가 알 수 없었다. 지금 스웨덴에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서영구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나요? 드릴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어서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반듯한 나라, 세계에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자고 저희가 2016년 그 추운 겨울날 미세먼지와 싸우면서 맞습니다. 5달이나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 난립니까? 아우 정말 제가 오늘 그래도 서영교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들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네요. 네. 의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9분 네. 54초가 지나서 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사실은 딥페이크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 네, 얘기를 네. 못했어요. 네. 어차피 최고위원도 그만두셨으니까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딥페이크를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제가 법사위라서 법적인 조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그리고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여가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여가위에서 우선 그것 관련한 현안 질의를 빨리 하고 경찰도 부르고 네. 검찰도 법무부도 부르고 그리고 그것 관련한 전문가들을 좀 부르자라는 네.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강간당한 사람들은 강간당해서 생명이 끊어지면 강간치사 중대 처벌, 네. 가중 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딥페이크
이런 거 가지고 사람 건드리면 훨씬 더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상물로 불법 촬영해서 치사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네. 이거 밝히려고 내 억울함 밝히려고 하던 사람들이 끝내는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작이라면 또 떠들고 다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처벌하고 네. 가중 처벌하는 제도도 만들도록 하고 네. 이거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린아이들 처벌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꼬맹이가 갑자기 텔레그램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너 왜 가입을 한 거야? 뭐 때문에? 그랬더니 엄마 텔레그램을 누가 가입했는지 보려고 해. 그래서 그런 애들 끊으려고. 요새 애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피해자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거 혹시 우리 애들도 피해자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세게 이런 사람들 세게 엄단할 수 있는 법을 구하라법처럼 6년씩 걸리면 안 됩니다, 의원님. 법은 오래 빠르게. 걸립니다. 아, 그래요? 법은 오래 걸리고요. 이런 법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런 법 빨리 하고 네. 중요한 건 국회에 맡긴다고 법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빨리 이거는 대통령이 움직이고 네. 법무부가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네. 법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랑구 중하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예, 최고위원 되실 때도 꾹 눌러드렸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하고 통쾌한 서영교 의원님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의원님 또 나오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